삼각함수 도형 문제죠. 이 문제의 특징은 변의 길이를 b로 나타내고 있어요. 두 변의 길이를 b로 나타내면 두 개의 변수를 하나의 변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삼각함수 3변과 세 각 중 3개만 알면 나머지 변과 각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관계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잘 활용해야 되겠죠? AB 길이와 AD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자, 그래서 x, y로 둡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 값을 구해보기로 하죠. 자, 원에 내접하는, 원이 주어지고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보이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각이 알파입니다. 각이 알파가 주어져 있어. 각이 알파가 주어져 있다는 데에서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지름 있죠. 그죠? 원의 지름이 b로 주어졌어. 이 두 개가.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각에서 바라보는 변 있죠. 그죠? 이 변이 전부 다 b로 또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자, 원의 지름이 1대2라고 했습니다. 1대2. 자, 그래서 k 대 2k로 설정할 수 있죠. 그리고 각에서 바라본 이 선분이 3대 5루트2로 정해져 있죠. 자, 그래서 3m과 5루트2m으로 b의 값을 설정을 해서 길이를 정해봤죠. 자, 그리고 이 각 코사인 알파가 주어졌죠. 그죠?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로 주어졌단 말입니다. 주어지고 양 사이드 변의 길이가 주어졌죠. 그러면은 세 개의 조건이 충족되니까 코사인 법칙을 활용할 수 있죠. 자, 그래서 BD의 길이를 분명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BD의 길이를 Z로 한다면 BD를 구할 수 있는데 이때 이 BD의 길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이제 차근차근히 주어진 조건들을 정리하면서 접근해 봅시다. 먼저 ABD 넓이가 2라고 했죠. 자, ABD 넓이 2라고 했는데, 자, 이는 2분의 1 XY하고 사인 베타 할 수 있죠. 자, X 플러스 Y 값을 구하는데 XY가 나왔습니다. 사인 베타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두 원이 주어져 있죠. 두 원이 주어져 있는데 길이의 B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같은 K와 M을 쓰고 있죠. 변수를. 자, 그런데 두 개의 삼각형이 두 원의 내집에 있잖아. 그래서 이 관계식을 통해서 M과 K가 제거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인 베타 관계를 구할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수학 성적을 올리고 공부 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꾸준한 학습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을 아깝게 놓치지 말고 노래 부르듯 암기해서 어디든 적용할 수 있도록 숙달시키는 것입니다. 이 실천 부족 때문에 항상 아쉬운 결과를 가져오죠. 수학도 암기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기억시켜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과 지름이 주어졌죠. 자, 그러면은 사인 알파분의 5루트 2m은 2k라는 비율이 성립하죠. 중요한 공식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인 베타분의 3m은 k 지름 되죠. 그죠? 자, 이 두 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때 m과 k가 두 식에 전부 다 같은 미지수로 사용되었죠. 자, 이때는 m과 k가 소거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이걸 직감하고 바로 사인 베타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했죠. 4분면을 보면은 90도를 넘었으니까 2사분면이죠. 그죠? 2사분면이기 때문에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런데 사인 알파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을 위해서 3분의 2 루트 2를 구했는데 2사분면에서 역시 사인은 플러스죠. 자, 그래서 플러스입니다. 자, 그래서 대입해서 연립 방식을 풀면은 m과 k가 제거돼 가지고 사인 베타가 5분의 4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사인 베타를 대입하니까 xy가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구하는 건 x 플러스 y인데 일단 xy가 5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코사인 베타를 구하면은 사인 베타지만 코사인 베타는 역시 2사면이니까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구하면은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죠. 그죠? 자, 이 관계를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최종적으로 x 플러스 y 값만 구하면 되는데 x 플러스 y 값을 구하기 위해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건식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먼저 x, y가 포함된 이 삼각형에서 살펴봐야 되겠죠. 사용하지 않은 것은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지 않았죠. 그죠? 자, z, 이 z를 이용하는데 이 z는 이 삼각형에서 CI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z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지수도 줄어들었고 코사인 베타도 알고 있으니까 x, y에 대한 관계식이 나올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그죠? 자, 여기서 희망을 걸어 봅시다. 자, 그럼 z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하고 마이너스 2xy하고 나왔죠. 그죠? 코사인 법칙에서. 자, 그래서 코사인 베타는 나왔고 xy 값도 나왔죠.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만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z제곱은 여기에서 세 조건을 만족하니까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z제곱이 17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17을 대입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나오죠. 그죠? 자, 근데 x 플러스 y를 구하기 위해서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변형을 하면 되죠. 그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그렇죠? 자, 변형을 하니까 x 플러스 y가 나오고 xy가 또 포함되죠. 자, 그럼 대입하면은 해결이 다 되죠. 그죠? 자, 그래서 17은 이 관계식에서 x 플러스 y 제곱은 2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가 최종적으로 루트 21이 나오게 되죠. 자, 문제를 처음 딱 보니까 어렵게 느꼈죠. 그죠? 처음에 딱 보았을 때 쫄았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렵게 보였지만 그래도 삼각함수 도형과 관련된 법칙을 사용해서 하나하나 접근하니까 풀 수 있다는 사례를 또 한 번 보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